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시가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주요 정책사업 시행 전에 인구 늘리기 효과를 내도록 인구 영향 검토제를 도입했습니다. 단순한 인구 늘리기 정책이 아닌 정책 쇄신을 통해 인구를 늘려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광양읍에 신축 중인 희망도서관. 올 연말 완공 예정인 이 도서관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입니다.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으로 광양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펼쳤던 대출 지원 사업을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인구 증가를 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자유치를 통해 최근 문을 연 와인동굴과 관련해 광양시는 진입로 신설과 주변 환경 개선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와인동굴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련 종사자 확대로 이어나가자는 계획입니다. 와인동굴 주변 진입로 확보라든가 주변 환경 개선이 광양시가 많은 도움을 주게 되면 자연히 동굴 주변으로 관광 활성화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한 인구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광양시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127개 사업에 인구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는 색다른 처방을 내렸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단골로 동원해온 친인척 주소 이전과 출향객 내고향 주소 갖기 등 소극적인 전략을 벌이고 정책 쇄신을 통해 인구를 늘려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인구 증가의 효과에는 크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것이고 결국은 전국적으로도 인구 늘리기 정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 광양시가 시행하는 인구 영향 평가제. 광양시는 인구 영향 평가제가 성과로 이어질 경우 기존 사업 외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나 시책도 정책 단계부터 인구 증감 예측을 따져 사업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시가 철도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순천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레일을 통해 광양 와인동굴과 백운산 휴양림, 느랭이골 등을 돌아보는 1박 2일 코스로 수도권과 영남권의 관광객 유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해 5,000명 유치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철도 관광이 성사될 경우 여수와 순천에 비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광양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가 내일 발표됩니다. 전남 동부권은 광양항 활성화와 관광 휴양벨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속 사업 건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운영 방향을 볼 수 있는 국정 100대 과제가 오는 19일 발표됩니다. 동부권 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8대 공약 가운데 광양항 활성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입니다. 광양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광양항과 주변 산단의 어떤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 이게 공약으로 하나 들어있고요. 서남해안 관광 휴양벨트 조성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섬, 해양, 습지 등 천혜의 생태 자원과 이순신 호국 유적지를 권역별로 개발하는 것으로 여수 해양관광과 순천 생태관광 활성화가 관건입니다. 지역 차원의 개발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3개시 시장은 지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동부권 7개 사업에 대한 공동 청원문을 전달했습니다. 7개 사업에는 전라선 익산 여수 고속철도 구축과 이순신대교 국가관리, 수도권 고속철도 SRT의 전라선 운행 등이 건의됐습니다. 100대 과제가 발표가 되면은 3개시가 협력을 해서 각 부처의 세부 실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쏟아진 지역개발 공약.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설계도에 동부권 공약이 얼마나 포함돼 후속 사업들로 구체화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 입주할 기업 5곳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지난 5월부터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입주 대상 기업을 모집한 결과 7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평가 결과 냉동 냉장 창고업과 물류 제조업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들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388만 제곱미터 가운데 63%가 입주를 완료해 광양항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 한국병원 원장들이 수십억 원의 이익 배당금을 나눠 가졌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병원장들의 상호 고소로 확산되며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0병상 규모의 목포 한국병원. 지금까지 국고보조금 230억여 원이 지원됐습니다. 목포 한국병원 유재강 원장이 주장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병원 원장들의 과도한 이익 배당금 수령입니다. 저희 병원은 개인 병원 달리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이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익금 분배가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과다했고. 파문이 확산되자 목포 한국병원은 유 원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세금과 재투자 유보금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24억 원이 아닌 4, 5억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국고 보조금도 받았지만 병원 부담금도 173억 원이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각종 센터로 지정받으면서 병원 이미지 상승 등 유무형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공공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병원 측은 유 원장의 주장은 반박하면서도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의해서 성장을 하면 내부 성원들 간의 해묵은 갈등으로 애꿎은 환자와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관계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입니다. 현직 병원장의 내부 문제 폭로에도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 등은 동향 파악만 할 뿐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돌연 삭제되고 원장들 간 폭행 관련 고소건도 취하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시의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살린 인문학 프로그램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전남대학교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소의 해양여수 인문도시를 꿈꾸다 사업이 올해 인문도시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연구소가 오는 9월부터 해양여수 살펴보기와 수군체험, 인문공감 콘서트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소는 3년간 국비 4억 3천여만 원과 시비 6천만 원을 지원받아 지역 인문학 기반을 확충하게 됩니다. 전반기를 압도적 1위로 끝낸 기아가 짧은 올스타 휴식기를 끝내고 후반기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김기태 감독은 가을 야구에 대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기아의 전반기 시즌은 투타의 조화 속에 완벽한 독주 체제였습니다. 57승 28패. 승률 6할 7푼 1리로 2위와 8게임 차. 특히 전반기 막판에 보여준 기아의 막강한 타력은 상대팀들을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최영우가 오늘 경기를 가져옵니다. 점수 7대6 기아 타이거즈의 역전 승리입니다. 김기태 감독은 후반기에 임하는 각오를 통해 시즌 전 팬들과 약속했던 가을 야구를 꼭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잘 유지하다 보면은 시즌 전에 팬 여러분들께 약속 드렸다시피 가을 야구 좀 더 많은 게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잘 하겠습니다. 특히 올스타 휴식 기간 동안 물오른 타격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했고 후반기에도 좋은 타격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반기 기아 타격을 이끌었던 최영호 선수는 개인적인 기록보다는 팀이 이기는 데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일단 팀이 1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시즌 거의 끝날 때쯤이면 모를까 지금은 그냥 이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약점으로 꼽혔던 불펜은 예전의 에이스 윤성민이 이르면 다음 달 초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기아는 오늘 고척 스카이돔에서 넥센과의 3연전을 시작으로 후반기 리그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후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NH농협 광양시 지부 등 두 곳의 후원자는 어제 광양시를 방문해 어린이 보육재단 운영에 써달라며 1,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NH농협 광양시 지부는 시 금고 운영에 따른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어린이 보육재단 후원금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공식 출범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에는 지금까지 10건에 모두 4억 3,500만 원의 후원금이 접수됐습니다. 고흥군이 지역 수산물의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 미주시장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고흥군은 수산물 가공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해외 시장 개척단을 꾸려 지난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판촉 활동을 진행하고 수출 상담과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수산물의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흥군은 또 해외 바이어 초청과 수출 물류비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지역 수산물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낚시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도내 22개 시군과 해경은 다음 달 말까지 낚시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장비 비치 여부와 소방설비 작동 상태 등을 불시 점검하고 적발된 선박에 대해 운항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현재 도내 낚시 어선은 800여 척으로 올해만 20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원인은 대부분 관리 소홀과 운항 과실로 분석됐습니다. 여수 사도 산림토지 훼손과 관련해 여수시가 문화재청과 현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여수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사도 중도와 장사도에서 허가 없이 공유수면과 사유지에 대한 개발 행위가 진행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원상복구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어제 문화재청 직원과 문화재 전문위원 등 3명과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훼손이 제기됐던 추도 화석은 연구 목적으로 반출된 것으로 보고 입간판 설치와 관리인 지정, 해경의 지도 단속 요청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지역 탐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대장정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순천 YMCA와 순천교육지원청은 오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역 청소년 90여 명과 함께 주암댐과 조계산 등 관내 118km에서 도보밥사와 수경체험 등을 진행한다며 학생들의 현장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름마다 진행되고 있는 이번 답사 활동은 완주자에 대한 교육 표창 등이 함께 이뤄져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잘 잡히지 않을 정도로 강도는 약한 편인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라도 곳곳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강도는 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차츰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될 걸로 보이는데요. 전라도를 중심으로는 앞으로 최고 40mm가량의 비가 더 오겠고요. 강한 벼락과 함께 시간당 20mm 이상으로 세차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서도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대부분 25도를 밑돌았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요. 낮 동안에도 푹푹 찌는 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제주도에는 폭염경보가, 전남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한낮에 서울 31도, 강릉은 35도까지 치솟는 등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과 전주 2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 31도, 춘천과 광주 32도, 울산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 후반에는 중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